여기를 칠하는 경우가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물감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또 방금 칠한 거 딱 하나 피해서 B를 칠하는 경우가 하나를 피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될 것이고, 계속 칠하는 거죠 뭐. 이제 C를 칠할 건데, C를 칠할 때는 A와 B에 쓰인 2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D를 칠할 때는 A와 C에 쓰인 2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마지막 E도 2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곱하기 3, 5, 4, 3, 3, 3 곱하면은 정답이 나오는데요. 180 곱하기 3이니까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데, 너무 쉽지 않니? 쉽죠? 이거 중학교 때 풀어본 문제야. 이거 말고 상문제를 봅시다. 1100번 문제를 방금 문제처럼 좀 같이 시작을 해볼게. 그러니까 방금 문제처럼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A부터 칠한다는 얘기거든. 자, 이제 그림을 좀 바꿔서 보자. 1100번 봐봐. 도넛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가 A고 B, C, D로 나눠놨습니다. 자, A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A가 친구가 제일 많지 않겠어? 자, A를 칠하는 게 5가지입니다. 그 다음 B를 칠할게요. 하나를 피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4를 할 거고, 그 다음 C를 칠할게요. 2가지를 피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D를 칠할게요. 2가지를 피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할 것이고, 마지막에 E를 칠해볼게요. 인접한 영역이 3곳이네. 그럼 3개를 피하겠네. 곱하기 2라고 써봐야지. 이거 정답일까 아닐까? 왜 아니죠? 왜 아니죠? 뭐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데? 논리적으로 비슷하잖아. 뭐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5, 4, 3, 3이 다 맞는 거 아니야? 어디가 틀렸어? 3, 3도 논리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2가지 피해야 됐고 2가지 피해야 됐으니까 3, 3 쳐준 건데. 3, 3은 문제 없다니까? 아니 5, 4, 3, 3까지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5가지 중에 하나 피해야 되니까 4가지, 2개 피해야 되니까 3가지, 2개 피해야 되니까 3가지까지 문제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뭐가 틀렸다는 건데 3까지? 5, 4, 3, 3까지는 문제가 없다니까? 어디가 틀린 건데 그러면은? 2가 왜 틀렸어? 같은 색일 수도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일부러 같은 색을 칠해줬잖아요. 3가지를 맞대고 있다고 3가지를 피해야 되는 건 아니야. D까지 칠하고, 여기까지는 논리적 문제가 없잖아.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B랑 D가 이웃하지 않은 영역이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모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 곱하기 1을 할 수도 있고 곱하기 3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결정을 못하면 그 풀이는 잘못된 거야. 둘 중 하나가 정답인데요. 따위에 정답은 없는 거야. 수학에 0 아니면 1이 어디 있어? 0이면 0이고 1은 1이지. 그래서 이 풀이는 처음부터 초장에 가르고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아까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케이스 분류라고 부를 거야. 문제 풀이를 통찰하는 능력이고, 즉 문제는 이웃하지 않은 두 영역 B와 D. 근데 이 C를 해도 되긴 하는데 B, D가 같냐 다르냐의 문제야. B, D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 풀이를 좀 진행을 시켜볼게. 위에 있는 풀이는 이제 나가리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고, 시작은 똑같습니다. 가운데부터 칠할 거 아니야. 5 곱하기
B와 D가 같은 색이라는 거는 동시에 칠하라는 말이거든요.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입니다. 곱하기 4 하면서 BD 칠했고, C를 칠할 때는 2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곱하기 3. E를 칠할 때도 2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곱하기 3. 요게 바로 BD가 같을 때의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BD를 다르다고 봤을 경우 A를 칠할 때 똑같이 5 곱하기로 시작을 할 건데 B와 D를 다른 색으로 칠을 한다는 거는 4 곱하기 3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BD를 칠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를 보실 때 C를 칠할 때 이제 3가지를 피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3가지를 피해야 될 테니까 곱하기, 계산하면은 240까지가 나오고 계산하면은 180까지가 나와. 마지막에 얘네 둘을 뭐 해줘? 곱해? 더해야죠. 서로 다른 경우 케이스 분류 하셨으니까. 정답 420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처음 보면 이제 웬만하면 다 틀리는 문제긴 한데 또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그냥 한 번 보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도넛 문제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웃하지 않은 영역이 있으면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어요. 아까 풀이 들어갈 때 마지막에 풀이가 결정이 안 되면은 그 풀이는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나누고 들어옵니다. 자, 1100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유형 8번 나왔네요. 왕별 칩시다. 수형도 동그라미 치고 왕별 쳐, 왕별. 자, 수형도 동그라미 쳤으면 위에다 3글자 쓸까? 수형도 위에 노가다라고 써주세요.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단어야. 자, 이 문제는 노가다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하시잖아. 뭐 그다지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닌데 뭐 아무튼 손수로 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상한 스킬 같은 거 없고 직접 한번 세봐라. 어떤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세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수형도입니다. 수형도의 뜻은 너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다.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그래프 배울 때 트리 다이어그램 배웠어요. 별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뻗어주는 게 트리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문제를 받아봅시다. 4개의 숫자 1, 2, 3, 4를 나열을 할 건데 A1 맨 앞에는 1이 못 오고 A2에는 2가 못 오고 A3에는 3이 못 오고 A4에는 4가 못 온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니? 그 순번에 그 숫자가 못 온다는 얘기야. A1, A2, A3, A4 왼쪽부터 순번이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럼 A1에는 1이 못 온다고 했잖아. 1 빼고 세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1이 안 되면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트리 다이어그램 나뭇가지를 펼쳐주는 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자, 또 갑시다. A2에는 2가 못 오는데 뭐 2가 앞에 써졌으니까 크게 상관없겠죠. 1, 3, 4. 자, 이 또 나뭇가지 펼치세요. 여기는 1, 2는 안 됩니다. 1, 4가 되겠죠. 1, 2는 안 됩니다. 1, 3이 되겠죠. 자, 나뭇가지 계속 갑니다. 2를 썼다라는 거는 3, 4가 남았다라는 건데 3, 4는 안 되니까 이거 4, 3으로 자동 마무리됩니다. 2, 3을 썼다라는 거는 1, 4가 남았다라는 건데 1, 4는 안 되므로 4, 1로 자동 마무리됩니다. 2, 4를 썼다라는 거는 1과 3이 남았다라는 건데 3, 1은 안 되므로 1, 3으로 자동 마무리됩니다. 3, 1을 썼다라는 거는 2, 4가 남았다는 건데 2, 4는 안 되므로 4, 2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여기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3, 4를 썼다라는 거는 1, 2를 남겼다라는 얘기고 이때는 1, 2로 가시던 2, 1로 가시던 둘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세줘야 됩니다.
4, 2를 썼다라는 거는 2와 3이 나왔다라는 건데 3, 2는 안 될 것이므로 2, 3으로 마무리됩니다. 4, 3을 썼다라는 거는 1, 2를 남겼다라는 얘기고 1, 2로 가시던 2, 1로 가시던 둘 다 되니까 채서 다 셌습니다. 처음부터.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모두 더해주면은 9가지가 됩니다. 이게 수영도 문제고 사실 이것도 수열에 이름이 붙긴 해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교란되어 있다. 교란 수열이라고 이름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면 약간 이득이긴 한데 또 그럴 줄 알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잘 안 내죠. 4개로 만들 수 있는 교란 수열은 9가지가 나오고 5개로도 나오고 6개로도 나오고 외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학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안 내겠죠. 요즘 애들 그거 다 외우고 다니잖아. 학원에서 알려줘서. 그치? 아무튼 뭐 이런 게 단독으로 출제된 가능성은 좀 낮아요. 핵심은 이 수영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도구가 없다라는 거야. 순열로 풀까? 조합으로 풀까? 팩토리얼로 풀어볼까? 가 아니라 노가다 뛰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냥 꼼꼼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빠뜨림 없이 쭉 세셔야 될 수밖에 없다. 나뭇가지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핵심 풀이가 됩니다. 사실 이게 경우의 수 근본이 아니겠어요? 하나씩 다 세는 거. 자,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단원에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좀 풀어보세요. 나뭇가지를 펼치는 것도 중요해. 공간을 잘 활용해서 펼치세요. 나뭇가지 펼치다가 공간 없으면 이상하게 쓰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세시면 됩니다.
정답 나와야 돼요. 차분하게 세면은 나뭇가지가 완성이 됐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답이 안 나오면은 머릿속이 평온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를 배지로 평온하게 만들고 해야 됩니다.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다 셌죠? 예, 세야 돼요. 끝내야 돼요.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어쩔 수 없어.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지 뭐. 그러니까 한 방에 좀 끝내는 게 중요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세신 분들은 왼쪽에 그냥 칠판 확인해 주시면은 답이 확인이 되겠고요. 본인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유형이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영도 2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순열을 계산하는 유형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쉽지 않나? 유형 9번은? 이웃부터 갈게요, 그냥. 자, 조건을 붙이는 게 이제 유형 10번부터 시작이 될 거야. 바로 상문제로 갑니다. 자, A, B, C, D, E, F 6명이 있고요. C와 D 또는 D와 E. 또는 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볼래? C와 D 또는 D와 E. 이게 공통수학원으로 오면서 집합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긴 했는데, 집합을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A 또는 B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집합의 연산 중에 합집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 개수와 B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준 다음 중복에 해당하는 교집합을 하나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은 A집합과 B집합, A 또는 B를 전부 다 세고 싶다라는 거고, A 한번 B 한번 세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교집합 부분은 2번 센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빼주는 겁니다. 지금 이 집합으로 이해하시면은 얘 세고 얘 세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집합 다들 배웠나요?
안 배우신 분도 일단 그림을 보고 이해하세요. 그냥 또는이란 단어는 이런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이것 또는 저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잖아. 수능을 보고 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을 했잖아요. 고려대에 원서를 넣을 거냐, 연세대에 원서를 넣을 거냐, 동시에 원서를 넣을 수 없습니다. 같은 군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와 연세대 이런 식으로는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합격하더라도 두 곳을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잖아. 대학을 두 개를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또는이란 단어는 저런 가능성과 이런 가능성을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풀이를 위한 베이스였고요. 상황은 6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웃하는 거는 주머니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뭔가 이웃한다? 걔네들 주머니 안에 쏙 넣어서 묶어서 가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A, B, C, D, E, F 이웃 제한이 없어 그냥 6팩인데 예를 들어서 C와 D가 이웃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얘네들을 주머니 안에 넣어버리세요. 2명을. 그러면은 주머니를 한 덩어리로 취급을 했을 때 5덩어리가 되겠죠. 5덩어리끼리 자리 배열해주는 게 5팩이나 실제로 완전히 합치한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뒤에다가 2팩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첫 번째 C와 D가 이웃하는 가짓수가 됩니다. 같은 논리에 의해서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도 똑같이 5팩 곱하기 2팩 240까지가 나옵니다. 둘이 더한 다음에 빼줘야 돼. 뭐를? C와 D가 이웃한 경우랑 D와 E가 이웃한 경우를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빼줘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보세요. 30초 드릴게요. C와 D가 이웃하면서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요? 30초 드립니다. CD를 3명으로 묶으면 되나? 한번 각자 계산해 봅시다. 샜나요? 몇 가지 나왔죠? 144. 뭐 일단 적어 두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다른 의견 없어? 아직 계산을 못한 거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와 D 그리고 D와 E가 동시에 이웃한다라는 거는 그게 3명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건가? 이렇게 3명 묶어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쓴 식이 맞는지 한번 봐봐. 3명 묶어야지. 중지 몇 덩어리지? 하나, 둘, 셋, 4덩어리네. 4팩 일단 걸고 안에 3명끼리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안 되는구나. 안 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죠? 왜냐면
C, E, D 이렇게 되면 D랑 E만이 그렇지. D가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거 처음에 다 계산시켜보면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모든 학생 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 문제 배울 때 단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주머니로 묶어주세요라고 방법론을 배웠잖아. 그걸 나름대로 이제 응용을 해보려는 시도를 한 건데, 사실 아무래도 이게 단원이 경우에 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응용이 잘못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됩니다. 48. 그래서 이제 핵심은 D를 가운데에 놔둬야 된다는 거야. 이 주머니로 묶은 상태에서도 D는 무조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두 개밖에 안 되지. CDE 또는 EDC. 얘네 둘이 서로 바꾸는 것만 계산이 들어가겠지. 4패 곱하기 2가 올바른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집합은 몇 개다? 48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40에 240을 더한 다음에 48가지를 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왜 빼는지는 알지? 여기 안에도 240 안에도 이 48가지가 들어가 있고 240가지 안에도 48가지가 들어가 있잖아. 이 48가지 각각을 한 번씩 세야지 두 번 세면 안 되잖아. 중복이 일어났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빼는 거야. 480에다 48 빼면 몇이죠? 4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문제도 하나 풀어봤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웃한다라고 치면은 기본 컨셉으로 주머니를 떠올려주자. 네, 주머니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이웃하지 않는 걸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11번 위에는 차단벽이라고 적어놔. 각 유형마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걸 몇 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웃하지 않는다면 뭘 떠올리라고? 차단벽이요, 차단벽. 차단벽이 대체 무슨 말인가요? 1110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느 산악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줄을 서려고 하는데요.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남자 2명, 여자 3명. 얘네들은 붙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때 일단 아무래도 상관없는 반대쪽을 먼저 보세요. 여기 여 3명은 이웃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여 3명을 먼저 아무래도 상관없는 쪽을 배열을 해줍니다. 3팩이 되겠죠. 이렇게 배열이 먼저 들어간 쪽, 아무래도 상관없던 쪽이 되면서 이게 바로 차단벽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여 3명이 차단벽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이사이 공간과 왼쪽 끝과 오른쪽 끝 해서 총 4가지 공간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하여 배열하면은 남자끼리는 어차피 이웃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차단벽에 의해서 막히니까. 개념 이해돼? 이렇게 풀 거야. 4가지 공간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걸 어떻게 쓰죠? 4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사람이니까 배열할 거 아니야. 개념이면 바로 나와야지. 4P 그 뜻 자체잖아. 곱해야 정답이 됩니다. 자, 정답 6 곱하기 12, 72가지가 됩니다. 차단벽 괜찮아요? 문제 변형 바로 들어갑니다. 자, 산악회 회원수가 늘었어요. 남성이 4명이 됐고 여성이 5명이 됐습니다. 남성끼리는 이웃할 수 없어요. 자, 문제풀이 시작. (10초) 안에 정답 나와야 됩니다. 팩토리얼
P 표현으로 정답 쓰세요. 10초 셉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5 팩토리얼 곱하기 6P4 라고 썼죠? 오케이. 그럼 이제 풀이법을 이해한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이번엔 좀 짬뽕을 해볼까요? 1113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웃한 것도 이웃하지 않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일단 1부터 7까지 7명이 있는 거야. 7명 중에서 2와 3은 이웃을 해야 되고 4, 5, 6은 이웃하지 않게 해야 돼. 주머니 풀이법과 차단벽 풀이법을 둘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얘들은 붙어 있어야 되고 4, 5, 6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배운 대로 아무래도 상관없는 친구들 있죠? 예, 아무래도 상관없는 친구들을 먼저 배열을 해줍니다만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지금 주머니로 묶인 상태로 배열이 들어가는 거야. 3팩 들어갑시다. 하고 끝내면 안 돼. 곱하기 몇 붙여야 돼? 3팩 곱하기 몇 붙여야 돼? 3팩 곱하기 몇 붙여야 돼? 곱하기 2팩 들어가야 돼. 주머니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차단벽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차단벽 사이사이와 오른쪽 끝과 왼쪽 끝 네 공간 중에서 세 공간을 선택하여 배열해주면 됩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무리합시다. 6이 10이고 12에다가 24 곱하니까 몇이니? 2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짬뽕이 된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이웃한 것과 이웃하지 않은 유형도 마스터했으니까 자리를 배열하는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 12번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고난도로 가면 이게 끝도 없는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뭐 중난이도만 먼저 확인이 되네요. 1117번부터 풀어볼까요? 자, 1117번 갑시다. 1반 5명, 2반 3명, 의자 8개, 사람 8명. 양 끝,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는 1반 학생이 앉아야 됩니다. 2반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고요.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바로 갑시다. 의자 8개 그려. 자, 그래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먼저 일반 학생들을 배열해 줍시다. 자, 일반 학생들 5명 있었죠.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 5p 곱하기 씁니다. 20까지 먼저 앞에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에 있던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양쪽 끝을 담당을 해줬다고 칩시다. 자, 이때 2반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 차단벽이 떠오르긴 하는데 여기서 차단벽 쓰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를 모두 봐야 되거든. 자, 봐봐. 얘들은 일반 학생이잖아? 일반 학생 지금 3명 남았어. 가운데 동그라미 3개 더 칠할게. 여기에 남은 3명이 들어갈 거야. 혹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가운데 6자리 중에서 3자리의 일반 학생을 더 채워줬는데요. 이반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이거 2가지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서 지금 동그라미가 움직여야 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더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 더 있어요, 없어요? 움직여봐.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웃하게 되고 얘도 얘 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웃하게 돼. 그러니까 더 움직일 수는 없는 거야. 자, 첫 번째, 가운데 있는 6자리 중에서 일반 학생 3명이 들어갈 자리를 2반 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배열을 했습니다. 2 곱하기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의 문제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면 사람 3명을 실제로 배열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몇 팩? 3팩. 닫을게. 여기까지가 일반이었어. 자리가 모두 떨어진 관계로 그냥 뒤에다 2반 또 몇 팩? 3팩. 이렇게 바로 세는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풀이도 가능해요. 어떤 풀이가 가능할까요? 여사건이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직접 자리를 배치를 해서 푸는 풀이가 편할까요?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를 빼는 여사건 풀이가 편할까요? 생각을 잠깐만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 6개의 자리 중에서 2반 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를 세서 그거를 전체에다 뺄 수 있겠지. 2반 학생이 이웃할 수 있는 경우를 말로 얘기를 해보자. 2반 학생 2명이 이웃할 수도 있죠. 2명하고 1명이 떨어질 수도 있지. 혹은 3명이 이웃할 수도 있지. 이거 세는 게 빠를까? 이거 세는 게 빠를까? 확률과 통계에서는 매 문제마다 고민해야 돼. 직접 셀까? 빼서 풀까? 직접 셀까? 빼서 풀까? 어느 쪽이 빠를까? 이 문제는 방금처럼 직접 세는 게 빠를까? 이웃한 거를 세서 빼는 풀이가 빠를까? 직접이 빠르겠죠. 많잖아. 이웃한 걸 세려고 해봐. 여기 2개,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하나. 언제 이걸 세고 있어요? 시간 낭비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산 안 해봤는데. 처음엔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풀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다 똑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뭐가 더 빠른 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먼저 자리 배치를 내가 직접 해본 거고. 근데 이 자리가 뭐 예를 들어 20개면 내가 못 풀었겠죠. 어떻게 푸냐 그거를. 그런 문제를 안 낸다는 거지 이제. 적당히 풀 수 있게끔 자리 배열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씩 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2가 저 위에 자릿수가 좀 2개라서 맞아? 근데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있어? 그 0, 땡, 05, 땡, 0, 땡, 0.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 말은 여기도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니? 밑에 그려줄게. 아주 잘 봤습니다. 얘네 둘을 이쪽으로 당겨 볼게. 이번에는 얘네 둘을 이쪽으로 당겨 볼게.
자,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 걸 만족을 하겠죠. 바꿔줍시다. 어디만? 여기만.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그대로 쓰고 각각의 의미를 좀 붙이세요. 양쪽 끝, 가족권 얘기하는 거야. 자리 배열, 반별 자리. 일반 사람 배열. 마지막은 2반 사람 배열. 여기까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풀이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텐데, 나도 학생 때 공부하던 걸 생각하면은 이것만 써놓고 이제 책을 덮잖아. 일주일 뒤에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를 세는 이 단원에 대해서는 이 곱을 계속 식을 쓸 때 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주석이라고 하죠. 이 간단한 단어라도 밑에 하나씩 달아 놓는 편이 나중에 복귀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필기를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13번이었고. 자, 이어서 갑니다. 한 장만 더 가시면 되거든요. 자리는 한 문제만 풀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유형 13번도 별표를 치겠습니다. 적어도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쳐줘. 적어도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야. 문제에 적어도가 보이잖아. 문제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직접 세지 말고 여사건으로 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보자. 자, 이 반에 적어도 한 명의 바보가 있다 라고 해볼게. 이 A2반에 적어도 한 명의 바보가 있다 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야? 적어도 한 명은 바보다의 반대말이 뭐죠? 바보가 없다죠. 그렇지. 이런 논리야. 예를 들어 적어도 한 명이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 반대로 0명인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세서 전체에다 빼버리면은 정답이 됩니다. 이게 여사건 풀이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사건 풀이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문제 한번 받아볼게요. 사일런트 뭐 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래요. 일단 뭐 자음 모음 정도는 당연히 구분을 하시겠죠. 가끔씩 보다 보면 이제 예비 고1인데 자음 모음이 뭔지도 모르더라고. 예, 이제 공부 좀 하시고. 여기 모음 몇 개 있니? 2개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알고 있죠? 모음 2개 있고. 자, 조건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래. 반대말이 뭐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반대말이 뭐죠? 그게 무슨 말이야? 양쪽 끝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란 말이지. 나는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가지수를 세서 그거를 전체에다 뺄 건데, 그럼 항상 전체부터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전체는 몇 가지죠? 6팩입니다. 문자가 6개니까. 6팩에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양쪽 끝이 자음인 경우를 세겠습니다. 자, 자음 양쪽에 배치해. 몇 P 몇이야? 몇 P 몇이야? 4P. 문자 몇 개 나왔니? 문자 몇 개 나왔어? 4개 그냥 배열 때리세요. 다른 조건은 없잖아. 예, 이렇게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겠지? 왜? 이렇게 빼서 풀지 않을 거면은 3번 세야 돼. 자음 자음인 거 한 번 세서 끝내면 될 거를 모음 자음 세고, 자음 모음 세고,
모음 세서 더해야 되거든요. 3번을 세서 더하는 것보다 1번을 세서 빼는 게 빠르겠죠. 여사건은 일단 적어도라는 글자가 보이면은 여사건으로 푸시고, 근데 혹시 시험을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는다면은 검산을 직접 해보세요. 검산할 때를 직접 세는 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풀이는 일단 무조건 적어도는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자연수의 개수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의 배수거든요. 3의 배수.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3의 배수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안 배웠나? 막 써봤어요. 3의 배수 아니야?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 3의 배수 아니야. 배수 판단법 몰라요? 이 숫자가 3의 배수인지 궁금하지 않니? 어떻게 판단해야 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배웠어요. 모르겠으면은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세요. 다 배웠었어야 돼. 다 더하면은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의 배수라면은 이 숫자는 3의 배수입니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9의 배수 판단법도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9의 배수가 된다면 이 숫자는 9의 배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의 배수 판단법과 9의 배수 판단법 정도만 알고 계세요. 왜? 2의 배수는 딱 봐도 짝수고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5 또는 0이면 되는 거고. 그럼 짬뽕 좀 시켜봐. 6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니? 6의 배수 어떻게 판단할 거야? 맞아.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짝수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지냐? 아이고. 이 정도 써면 되겠죠. 짝수인 거 확인하고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게끔 확인하라는 거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2의 배수, 5의 배수, 3의 배수, 6의 배수 정도 풀이 들어갑니다. 예, 3의 배수를 찾고 싶은데요. 1122번입니다. 몇 자리수? 세 자리수. 그러면은 당연히 100의 자리에는 0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100의 자리에는 일단 0이 당연히 못 오잖아. 일단 3개 더해서 3을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이게 숫자가 0, 1, 2, 3, 4 오면 그나마 풀만하지. 이게 20개면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거든요. (3의 배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그룹을 3개로 쪼개세요. 자, 저기 그룹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무슨 그룹이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룹과 나머지가 1인 그룹과 나머지가 2인 그룹입니다. 3의 배수 판단법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야.
3의 배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도 문제면은 일단은 그룹을 3개로 쪼개세요. 그 다음에 3가지 숫자를 고를 건데 3의 배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고르면 그것은 3의 배수가 될 수 있습니다.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맞아? 만약에 이게 개수가 좀 더 많았다라면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면 다른 조합도 나와요. 여기서 3개 뽑는 거 되고요. 여기서만 3개 뽑는 것도 되고요. 여기서만 3개 뽑는 것도 되고요. 근데 지금 개수가 얼마 없잖아. 그치?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3개의 그룹에서 각각 1개씩 뽑는 경우 아닌가? 그치? 그룹이 2개, 2개 하나밖에 없잖아. 원소가. 자, 그래서 다 조합을 해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올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4가지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의 배수를 낼 수 있는 일단 숫자 조합들 4가지를 만드시면은 빠짐없이 다 셀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조합 말고는 3의 배수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이제 배열하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0 못 들어옵니다. 100의 자리에 1 또는 2니까 2 곱하기 뭐 예를 들어 하나 썼으면 2개 남았지. 10의 자리부터 0 들어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1.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도 4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도 6가지. 자, 정답 20가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3의 배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른 거는 쉬운 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사전식 배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전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영어 사전? 영영 사전 본 적 있죠? 요즘 애들은 없나? 사전을 펼치면은 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잖아. 그거를 맨 앞자리부터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1126번에서 사전식 배열을 묻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파벳송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파벳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고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첫 번째 오는 게 A, B, C, D입니다. 이게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때 C, B, E, D, A가 몇 번인지 구하래. C, B, E, D, A까지 한번 가보시래. 자, 그러면 당연히 맨 앞자리부터 세보는 거고요. 맨 앞자리만 생각을 해봐. 맨 앞자리에 A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4개를 배열을 하는 거니까 맨 앞에 A인 문자열은 4팩까지가 있을 거야. 24가지가. 자, 동일하게 맨 앞을 B로 두고 시작하는 문자열도 동일하게 4팩까지 24가지를 셀 수 있을 거야. 자, 세 번째로 맨 앞에 C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B가 이기 때문에 그 앞에 A가 먼저 왔겠죠. 그럼 CA로 시작하는 거는 남은 문자열이 3개이기 때문에 3팩까지가 있었을 거야. 6개 추가했고 자, CA 끝났고 이제 CB로 들어옵니다. CB로 들어왔을 때 이 앞에는 A가 올 수도 있고요. D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CBA도 한번 세고 CBD도 세서 더해줄 거야. 각각 몇 개? 2개씩. 2팩.
그럼 CBD 땡땡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CBE 오겠고, 이제 문자가 A랑 D가 남았을 텐데, AD가 먼저 옵니다. 이게 나왔고, 그 다음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다 셌다. CB, DA 앞에 있는 거 다 셌어. 이제 더해봐. 몇 가지야? 48에다가 54에다가 58에다가 59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이 59번째입니까? 몇 번째죠? 60번째입니다. 하나를 더해야죠. 따라서 정답은 60번째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식 배열 문제였고요. 오늘의 마지막 유형 NPR과 NCR의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1130번을 지금부터 펜을 쓰지 않고 30초 안에 정답을 내겠습니다. 시작. 암산하세요. 이거 암산 못하신 분들은 아까 개념 설명 이해를 못한 거 NPR과 NCR의 관계를 알려줬습니다. 정답 나와줘야지. R이 몇이죠, R이? R이 바로 보여야 돼. R은 4입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360을 15로 나누어야겠죠. 왜? 아까 NCR이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랬잖아. 360을 15로 나누면 몇이 되죠? 24는 몇 팩이니? 4팩이지? 자, 그래서 R이 4가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샤프심 아까워. R4 바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입해서 N도 찾아주면 되는 거고. 6C4가 15니까 N은 6으로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숙제는 1133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5시 10분 좀 넘어가는데 5분만 쉬고 테스트 시작할게요. 자, 5분만 쉬고 테스트 준비합시다. 무슨 범위? 테스트 범위?